연골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내려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. 그 이식된 피부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향이 크거든요. 가끔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용코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콧구멍이 정면에서 많이 보이고 또 옆으로 많이 이렇게 넓게 느껴지고 그런 이제 불만족사항이 많죠. 근데 이제 단순하게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건지 코가 좀 짧고 들린 건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. 근데 대개 이제 용코인 분들은 코가 얕으면서 콧구멍 자체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넓은 형태이면서 들렸을 때 이제 용코라고 느껴지거든요. 대개는 그래서 용코를 교정할 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, 일단 비공 자체를 좀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연골을 이식하거나 코끝 연골 자체를 좀 재배치해서 내리거나, 아니면 오히려 높이를 조금 세워서 바깥쪽이 들린 걸 조금 안쪽으로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나, 그렇게 해서 수술하면 비공이 많이 보였던 걸 좀 완화시킬 수 있죠. 어떨 때는 연골과 이제 피부를 귀에서 하나의 블럭으로 떼서 그거를 콧날개 쪽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식해서 그 부족한 조직을 채워서 내리는 방법도 있죠.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복합 조직 이식 방식으로는 잘 하진 않는데, 코를 약간 들어서 이렇게 안쪽 면을 봤을 때 그 이식된 피부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향이 크거든요. 들었을 때 콧구멍 안쪽에 약간 이렇게 털이 있고 좀 검게 느껴지잖아요. 귀에서 뗀 피부가 이 사이에 이제 끼어 들어가면 털이 보이지 않는 하얀 피부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코딱지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부와 동시에 이식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안쪽 피부의 그 표면은 유지하고 위에 있는 어떤 연골의 위치를 이렇게 조작함으로써 이제 비공의 형태나 들려있는 부분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죠. 콧구멍이 들린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주의 위치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. 뭐냐면 콧구멍이 이렇게 들렸는데 비주가 이렇게 좀 짧게 끝나는 이런 타입보다는, 만약에 이제 콧구멍이 이렇게 들렸고 비주가 더 이렇게 내려왔다, 그러면 사실 이 격차가 크잖아요. 그러면 콧구멍이 더 많이 보이는 걸로 느껴져요. 비주가 같이 이렇게 좀 동반돼서 많이 처진 경우라면 비공은 조금 이제 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주고, 비주는 오히려 좀 처진 걸 올려서 이 격차를 줄여주면 콧구멍의 노출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간격을 시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가 이제 용코를 이제 개선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비공이 이제 들린 정도랑 비주가 되게 처진 정도가 이 격차가 크면 이 사이 간격이 되게 넓게 느껴지잖아요. 볼록 솟은 거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면서 내리고, 비주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처진 거를 올리고, 뭐 이제 그거 경험해서 이제 뭐 다른 콧대의 문제, 뭐 굴곡이 있다든가 코끝이 좀 낮은 문제를 이제 동시에 이제 해결하는 건데,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. 연골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내려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. 코끝 수술할 때 대부분 그 수술하는 연골이 약간 이게 중심 부분에 주로 위치해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재배치하면 내측은 잘 내려와요. 근데 이제 외측은 그거에 비하면 좀 잘 안 내려오는 편이죠. 비공이 많이 보이는 타입 중에서 용코, 약간 바깥쪽이 많이 들리는 타입일수록 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코끝 연골의 위치를 어쨌든 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, 연골 이식 없이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고 봐야 되고, 수술 말고 필러 같은 걸로 조금. 보통은 연골을 이식해도 잘 따라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러를 주사해서 실제로 용코가 개선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. 가끔 써본 분들 오는 경우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별로 효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실제로 필러나 실 삽입으로는 용코를 크게 개선하기는 좀 힘들 거다, 아니면 아주 일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느꼈지만 지속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봐야죠.